결론을 내자면 25개구 자치구 모두 하락. 물론 25개구 자치구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몇 개 특정 지역, 불특정 단지를 한번 빠르게 검색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를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즘에 이렇게 하도 이제 폭락한다 뭐 이런 말들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이제 현장에 실거주 위주 분들이 이제 좀 자금을 갖고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현장에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짜 나쁘게 큰 엄청 저렴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매물은 있어도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단지에 있는 거예요. 특정 단지, 한 개 단지, 그 지역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재건축 단지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 30개 중에 나는 특정 A 단지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저기 한 12번째 단지의 아파트에서 딱 한 개만? 딱 한 개가 싸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됐고. 그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거래, 가족 간의 거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못 사고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럼 전월세로 이제 또 시장을 좀 돌리는 거예요. 실거주를 매매로 하지 않고 전월세 시장으로 이제 돌려서 잠시 산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올해 하반기가 좀 더 남아 있고 내년 상반기 제가 기간을 딱 정해 드릴게요. 최대 맥시멈 3월 전후까지. 왜냐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5월 달에 이제 양도세 1년간 중과 유예해주는 다주택자 한시배제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계속 던지겠죠. 그때가 타이밍이고. 네. 아직은 아니다. 종부세, 재산세, 그게 이제 6월 1일 날 기점으로 되다 보니까 네네. 5월 말까지,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까지니까 그러면 한 3월? 2월 달부터는 던지지 않을까. 올해 12월 달까지는 계속 버티는 그 가격을 좀 높게 던질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다다르면 사람들이 이제 보러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급할 사람들은 1, 2월 달부터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하시겠죠. 거죠. 이제 막 던지는 거죠. 제가 오피스텔 지금 던진 것처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시기를 알려드리면 네. 아까 3월달이 아니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내년 1월달, 2월달 이때 좀 기점이 성수기이기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1, 2월달에 다 또 막 매물들이 엄청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거주도 네. 계시니까 네. 모두가 이제 부동산을 팔기 위해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던지는 매물을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사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분들이 최대 맥시멈 한 1, 2월 달, 3월 달 이 정도로 보시고 그 전에 진짜 낙폭이 큰 거 있잖아요. 진짜 급한 거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급한 거 있어요.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막 8억에 던지는 거 또 한 번 더 가격 협상을 하는 거예요. 7억 5천에. 항상 강조하시는 그 네.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협상해보고. 네. 네. 지금 또 당연히 매수자 우위 시장일 네, 테니까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상황을 적극 활용하셔라. 꼭 내가 갖고 싶은 A 단지만 보지 마시고요. 그 지역의 B 단지, C 단지도 한번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 A라는 지역의 동급지,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도 같이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금매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이 자산 시장은요, 위기가 왔을 때 꼭 기회가 됩니다. 꼭 시간이 지나면 그때 꼭 샀을 걸. 반복되잖아요. 네,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죠.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관심을 갖고 계속 한 발을 담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아 하락하네. 언제 다시 들어오시려고? 네, 그럼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그 그럼 감을 대체. 다시 찾는 기간도 필요하고 예. 자금 융통하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떠나지 마시라는 거죠. 준비를 하면서 네네. 또 공부도 하고 그 현장에 안 가봐도 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또 1, 2주에 한 번씩 그 지역에 가서 밥 먹으러 가시라는 거예요. 밥 먹고 또 부동산도 들리고 얘기도 나눠보시고, 그러면 이게 귀가 트이고 눈이 보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시장에 발을 담가야 되겠네요. 아 그렇지. 시장에 발을 담가야지. 위기라고 떠나지 말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저기 중랑구 쪽에 이제 빌라가 이제 4년 차가 됐어요. 전세를 한번 갱신을 해드렸고, 계약 갱신권도 이제 다 쓰신 상태인데, 마침 또 이분이 1월 달에 인천 쪽으로 신축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으셨던 걸로 입주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11월인데, 이제 입주는 2023년 1월경이라고 하세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3개월만 연장을 해줄 수 없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자산시장에 참여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지났으니까 시세 맞게 올려받아야지 저랬는데, 지금 전세 대란이
대란이 역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뭐 한 10% 정도는 올려받을 수 있는 시세가 됐습니다.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3개월 정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3개월 정도 늦게 자금 융통할 수 있겠구나 편의를 봐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되게 까다로운 게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면 그 뒤에 또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을 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계약서는 또 뭐 부동산을 거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 간에 그냥 연장이니까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해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라온님 계시니까 정답을 주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이럴 뭐 경우에는 부동산 파트에서 뭐 안 겪어본 문제가 일들이 없으니까 명도 전문가라고 예전에 다 겪어봤습니다. 네. 별의별 뭐 그냥 네.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문제도 아니지. 네네. 그런 경우 11월 만기인데 1월달 네. 그러면 한 3개월 네. 내지 또 조금, 네. 연기가 될 그럴 수 수 있죠. 있으니까 네. 뭐 한 3, 4개월 정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뭐가 있냐면 계약 기간을 2년 이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서로 간에 뭐 3개월, 4개월 계약서 쓰는 것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2년 미만으로 그 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는 임차인이 3, 4개월 사이고 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또 애매하게 3개월 내외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지나면 2년까지의 계약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법적인 뭐 분쟁까지 갈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냥 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안 들어갈 거잖아, 그지? 들어가서 살 거야 거기? 아니요, 저는 안 들어갈 예,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계약서상에다가 특약사항에 그걸 명시해 놓는 거야. 기존 계약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기존 연장 계약서를 따로 써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거기다가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네네. 이제 계약 기간을 이제 수정하고 네네. 명시해서 뭐 2월 연장 말까지 필요한다. 뭐 아니면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후에 연장을 더 하고 싶은 경우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죠? 지금 2억 3,100에 2억 3,100. 그럼 2억 3천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그 주변 시세가 얼마지? 최저가 한 6천?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억 6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3개월 딱 지나는 그 순간에 이사를 가지 않고 더 연장을 원하게 되면 2억 6천으로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하고 3천만 원 인상을 해주기로 한다. 그걸 명시하면 돼. 첫 번째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안 나가도 좋은 거지. 근데 뭐 기존에 그대로 살아주시면 뭐 계약서 계약서 뭐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권 뭐 그런 뭐 분양 계약서 그분이 입주하신다는 네네. 입주 확인서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있을 거니까 그러네요. 입주하는 게 사실이면 굳이 더 연장을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한번 계약서를 3개월 연장할 때 한번 보여달라. 보여만 주셔라. 부드럽게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더 살아주면 좋거든. 더 편하죠, 저는. 그러니까 확인하지 마. 괜히 두 번째 거 이제 확인해달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게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고 만약에 이후에 연장할 때는 전세금을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증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고 도장 찍으면 끝인 거네요. 그렇죠. 고민이 그냥 5분만 해결되는 순간이고요. 전화 드려야겠어요. 10월 중에 만나서 쓰자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쓰는 게 좋죠.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늦게 써야 되느냐 빨리 써야 되느냐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약에 합의가 되면 바로바로 쓰세요. 마음이 변동되면 서로 막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막 또 나중에 또 뭐 아무튼 뭐 사소한 것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일 쓰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해졌을 때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전세 만기 후 단기 연장에 대해서 제 실제 사례인데 이제 라온님께서 해답을 명쾌하게 즉석에서 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마실 것 좀. 이거 요구르트입니다, 이거. 좀 누가 보면 협찬 들어온 줄 알겠어요? 잠깐 남는 시간에 제가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는 제 주머니든 가방이든 항상 들고 다닙니다. 자와 펜인데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서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누구를 만날 때도 들고 다니고요. 혼자 있을 때도 들고 다니고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심지어 잘 때도. 왜요? 그 인형을 붙잡고 자듯이 저도 이거 붙잡고 자거든요. 거짓말은 끊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책. 표시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이제 삐뚤삐뚤하게 긋게 되면은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좀 삐뚤삐뚤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항상 공부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도장 갖고 다니시는 것처럼. 도장도 있어요. 도장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냥 남들은 쉴 때 어디에서 그냥 누워 있지만 저는 쉴 때 책을 봐요. 틈나는 대로 매일.
틈날 때마다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명언을 해야 될 시간이 왔군요. 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뭐 구독자 수가 690명밖에 안 된다고. 스타일은 B급인데요. 자산이 B급이 아니세요. 네. 아, 예. 그러면 한번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안녕 형님 누님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안경을 쓰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안경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임팩트가 될 만한 명언을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영감 있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떠오르는 명언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메모를 합니다. 항상 메모할 준비가 돼 있고 책을 볼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 또 책을 보고 메모를 하냐면 이게 순나무 공식에 연결됩니다. 순나무 공식이 뭔지 알아? 거시적 미시적? 아, 오케이. 전체 부분, 거시, 미시, 그걸 또 내가 나름 공식화 시켜서 만들었잖아. 이거 라운 공식이야. 여러분들 인생도 항상 순나무 공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순나무 공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만 본다고 해서 거시적인 관점, 매크로 관점만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만. 나무를 심는 행동을 해야만이 뭔가 결과물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사람들이 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결과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부할 때도 숲을 보고 나무를 공부해야 되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이 전체를 알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오늘은 어디 뭐 2두박근을 운동을 할 것인지 3두를 운동할 것인지, 이런 숲나무 공식을 잘 이용해서 나한테 잘 적용시켜서 그 분야에 이 숲을 보면서 내가 뭘 부족한지, 내가 현재에서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숲을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나온 영상은 항상 켜놓으라는 거야. 그래야 숲이 보이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 현장에 가서 이제 한번 또 임장도 한번 해보고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부동산도 들려보고. 그러면 이제 그 배경 지식을 쌓는 거, 독서를 통하는 거 이제 숲을 보는 행위고, 실제 가서 이제 매물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보고 하는 것들은 나무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종잣돈을 또 차곡차곡 준비하는 이 기간도 나무라는 거지. 종잣돈도 모으는 것도 나무예요. 그래서 이 순나무 공식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 시기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라운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어요? 많은 지식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순나무 공식 나중에 꼭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